자, 김철중의 이름은 낫는다. 오늘은 우리 몸의 기둥, 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년 허리로 유명하신 분이죠.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본인이 또 디스크 환자, 디스크를 네, 경험했기 네, 때문에 네. 허리 얘기를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가 133만 명인데요. 유튜브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아시다시피 직접 못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니까 막 진료 대기가 거의 2년이더라고요. 2년, 3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 유튜브만 보고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댓글에 진료 예약했다가 유튜브 보고 나와서 예약 취소했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면 제가 이제 바로 하트를 보내드리죠. 그런데 이게 척추관절 환자는요, 퇴행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퇴행성 질환에 대한 접근은 암이나 감염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리 가야 됩니다. 퇴행성 질환에 대한 접근은 이건 사실 의사가 없이도 대부분 낫습니다. 암은 의사가 도와주자면 3년 만에 죽을 걸 도와주면 뭐 30년도 살고 하는 건데 퇴행성 질환은 의사가 도와주나 도와주지 않으나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미는 잘못된 자세라든지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으면 나아질 수 있는 거겠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퇴행성 질환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므로서 해결이 되는 것이지 병원에 와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전에 진료 보고 왔습니다만은 환자분의 상태는 병원에서 도와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병원에서 도와드리겠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뭔가 시술을 해드리고 약을 드리고 하면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라서 좋습니다만은 환자분한테는 좋은 게 아닙니다라고 벌써 한 40명 뵌 분 중에서 뭐 한 반 정도는 스스로 해서 좋아질 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요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통이 왜 생기는 거예요? 요통의 원인은 많은 분들이 뭐 근육 때문이다 또 인대 때문이다 해서 인대 주사도 많이 맞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잘못된 의학적 오해입니다. 오해고 대부분의 요통은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그 물렁뼈가 찢어지거나 찌그러지거나 터져 나오거나 해서 아픈 겁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터지지 않더라도 찢어진 상태라도 요통을 일으키는 거죠. 일으킨다 하는 부분이 한동안 의사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디스크 내부가 찢어졌는데 왜 아파? 디스크 내부에는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는데 거기 찢어져 봤자 아프지 않아 하는 게 대부분 의사들의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가 이제 한참 나오다가 허리 수술하는 사람들의 그 찢어진 디스크 부분을 이제 수술하면서 드러낼 거 아닙니까? 드러내서 그걸 이제 그 본 거죠. 현미경으로 봤더니 그 찢어진 부분에 염증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디스크라는 게 속에 수액이라는 젤리 같은 게 있고 밖에 이제 섬유류라는 껍질이 보통 한 24겹, 28겹 정도 됩니다. 아, 요 젤리 같은 디스크를 이렇게 싸고 있는 섬유륜이 약 26겹이에요. 네, 26겹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안쪽에 있는 섬유류에는 신경이 별로 없고 하나도 없죠. 혈관도 없고 바깥쪽 한 3분의 1에는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액이 자꾸 힘을 받고 이렇게 쭈그리고 오래 앉아 있고 하다 보면 그 디스크가 밀려 나가는 거죠. 네, 물방석이죠, 물방석. 네.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물리적으로 눌러서 아픈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염증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게 자세나 뭐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찢어지겠네요. 네, 결국은 터져 나가는 거죠. 그게 디스크 탈출이죠. 그 과정들을 되게 겪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탈출이 돼서 방사통을 심하게 느끼면서 막 쩔룩거리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도 자세히 물어보면 몇 년 전부터 조짐이 있었던 거죠. 몇 년 전부터 허리 가운데가 아팠다가 금방 나았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아 이제 곧 터질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아 내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약해서 아프구나. 그 디스크를 괴롭히는 운동을 하는 이게 그런 어떤 미세한 통증이 왔다는 거는 이게 하나의 신호잖아요. 예. 디스크가 우리한테 보내는 하나의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디스크가 터져나갈 거야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처음에 느끼는 그 축성요통이라고 그러죠. 축성요통. 엑시얼 백페인. 허리 주변만, 허리 근처만 아픈 그 축성요통. 이 수액이 섬유륜을 찍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게. 요 자리에 염증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디스크성 엑시얼 통증. 축성요통. 이 염증이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 섬유화가 돼서 파이브로시스가 됩니다. 이 염증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기가 이렇게
옛날 섬유림만큼 튼튼하진 않지만 흉터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제 여기 다쳤을 때도 처음엔 진물이 흘렀거든요. 그 진물이 염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진물이 있는 걸 가만히 두면은 그 부분이 이제 섬유화가 돼서 흉터가 돼서 안 아프게 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디스크가 터져서 한쪽으로 터져 나오면 그때 방사통 이렇게 다리에 통증이 오는 게 생기는 거예요. 네. 이미 축성 요통이 시작될 때부터 예. 디스크성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사통이 생기고 다리가 막 그 저려 내려오고 해야 내가 디스크 걸렸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거죠. 자, 그럼 그런 상태라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여기 좀 그려도 될까요? 네. 예. 상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벌려서 눕는 게 좋겠습니까? 다무는 게 좋겠어요. 다무는 게 당연히 다무는 게 좋겠어요. 요 상처가 이렇게 서로 딱 갖다 붙게 하는 자세가 그게 바로 신전 동작이라고. 신전 동작. 어떻게 약간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허리를 그냥 앉아서도 이렇게 허리를 딱 허리를 뒤로 제끼는 거예요. 이게 신전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거꾸로. 그러면 이게 물리학적 구조상 이게 살짝 딱 붙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칼로 손 이런 데 뱄을 때 막 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딱 붙인 상태에서 반창고 딱 붙여놓죠. 이게 바로 반창고 자세입니다. 이야, 이거를 그럼 하루에 몇 분? 이렇게 한 상태로 24시간 있으라는 거죠. 1초도 구부리지 말라. 그럼 실제로 그런 상태, 아까 그런 상태의 환자들이 이 자세를 취했을 때 통증이 주나요? 이게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허리가 뻐근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 이제 염증이 있는 양쪽 면이 서로 갖다 붙잖아요. 갖다 붙은 염증이 있어서 막 지금 그렇잖아요. 조금만 누르면 아픈 자리를 서로 갖다 붙어서 꽉 누르면 아프죠. 이 상처난 살이 닿으면 아픈 것처럼. 닿아서 아프다가 가만히 있으면은 통증이 쭉 줄어듭니다. 그걸 좀 참아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늘 이러고 있으면은 사실은 급성요통이 있던 분이 금방 좋아집니다. 이걸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네요. 조기에 하면 할수록. 그러면 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때 하늘 보고 똑바로 누워서 허리 뒤에 쿠션 넣고 누워 있는 게 제일 좋죠. 이게 그 자세로 며칠 걸릴까요, 대개?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일요일 아침에 이제 카카오톡 하는 지인들이 있잖아요.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럼 허리 완전히 꼿꼿이 편 상태로 절대로 구부리지 말고 있어봐라. 그러면 오후쯤 돼서 하나도 안 아프네. 이렇게. 그러면 디스크성 요통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람도 그냥 평소에 자기가 좀 이렇게 하면 자세를 취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이나 운동이나 이런 데서 허리 구부려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다죠 뭐. 다 이렇게 뭐 신발끈 맨다든지 밥 먹을 때도 앞으로 구부리잖아요. 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축성 요통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잘 하면은 완전히 깔끔하게 나을 수 있는데 만약에 방사통 계열로 와서 디스크가 이미 터졌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사통이 있는 경우는 이 척추 이식만으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 염증이 많이 심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소염제를 강력하게 드시거나 소염제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그러니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는 건 약국에서도 살 수 있는 것들 이부프로펜 같은 거 그것만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병원에서 좀 더 센 소염제를 드셔도 되고 때로는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좀 더 강력한 방법은 여기다 긴 바늘을 갖다 꽂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스테로이드를 주사로 직접 뿌려주는 거죠? 네네. 그게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건데 그걸 하고 나면 염증이 확 줄어서 통증이 좋아지는데 그 주사 효과가 2달 내지 석 달 갑니다. 그래도 꽤 오래 가네요. 네. 2달 내지 석 달 동안 이제 통증을 많이 줄여놓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반창고 자세를 열심히 하면 튀어나온 이 디스크도 조금씩 줄어들고 척추위생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럼 이렇게 아물게 해주면서 치료를 하면은 수술을 거의 안 해도 되겠네요. 통증만으로 수술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술을 꼭 해야 될 때가 있죠. 디스크 탈출이 너무 커가지고 신경 뿌리를 눌러가지고 신경이 점점 손상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나중에 다리 힘이 점점 빠지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이거 뭐 나중에 디스크 줄어들고 하면 뭐합니까? 그럴 때는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판단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조금 빠졌다가도 또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술 안 하고도 저절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경험이 많은 디스크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고 신경 손상과 재생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보는 게 좋고요. 특히 그 본인의 근육 힘이 조금 빠질 때는 절대로 혼자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병원 가야 됩니다. 그 전문의를 꼭 찾아가야 돼요. 그러네요. 또 이런 말 하잖아요. 탈출증이 생기기 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척추 주변에 근육들을 키워놓으면은 네네네. 이게 이제 완충 역할을 아, 해줘서 물론이죠. 그 이제 디스크 탈출되는 걸 좀 예방할 수 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물론이죠. 그게 이제 1차 예방, 2차 예방 아닙니까? 싱싱한 디스크가 처음 터지기 전에 디스크가 아주 싱싱할 때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복근도 나고 식스팩도 나고 이런 좋으면 나중에 무슨 아주 무거운 거 들 때도 근육이 다 그걸 충격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이 되는데 문제는 디스크가 찢어져서 지금 아파요. 지금 분명히 여기 상처가 벌어져서 아픕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서야 내가 근육 운동을 막 해가지고 낫게 하려는 건 잘못된 거죠.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엄밀하게는 팔로 따지면 팔뼈가 부러진 겁니다. 팔뼈가 튼튼할 때는 해서 근육 키워놓으면 나중에 팔씨름할 때도 잘하는데 팔씨름하다가 팔뼈가 부러졌어요. 아, 내 팔 힘이 약해서 뼈가 부러졌구나. 덤벨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들자 하면 그 뼈는 절대로 붙지 않겠죠. 계속 아프겠죠. 그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디스크 예방을 위한 이 근육 운동, 척추 주변 근육 운동은 튼튼할 때. 혹은 나중에 다 붓고 나서 하시라. 우리 팔뼈 다 붓고 나면 그때는 또 근육 운동 하지 않습니까? 환자들한테 이런 거는 꼭 지켜라.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건 정말 제가 다른 데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최초 공개. 예, 최초 공개입니다. 하나는 허리가 심하게 아팠다가 좋아지는 그런 경우에는 허리가 뻣뻣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해졌다는 이야기는요. 잠자는 동안에 찢어졌던 디스크 안에 섬유화, 흉터로 변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걸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뻣뻣하다고 그러면서 그걸 풀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풀면은 다시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하고 하루 종일 허리가 뻣뻣한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디스크가 찢어지고 할 때는 절대로 함부로 운동하지 말라고 제가 스트레칭 하지 말고 코어 근육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 낫고 나면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낫고 나서 운동을 할 때 가능하면 허리에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조금씩 해보는데 할 때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딱 떴을 때 허리 통증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죠. 그걸 매일 아침마다 봐야 됩니다, 사실은. 허리 통증이 심한 사람은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내 허리 통증이 좋아지는지 어제보다 더 심한지를 꼭 봐야 됩니다. 어제보다 더 심하면 그 허리는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 디스크가 힐링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보다 덜 아파야 이제 허리는 낫는 거죠. 그걸 항상 감도를 자기가 인지하고 있어야겠네요. 내 허리 통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이 뭐 지금도 많이 하셨지만 좀 더 많이 전파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물론이죠. 이게 대한민국 허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요새 목 디스크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스마트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제가 옛날에 무슨 칼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 척추병이 이 밑에 척추는 빌 게이츠 병이고 목 척추병은 그 스티브 잡스 병이다. 왜냐하면 이제 빌 게이츠가 윈도우 컴퓨터를 보고 하면서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늘어난 거예요.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늘어나면서 척추 질환이 왔고 이 목 디스크는 스마트폰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심평원 자료 중에 2015년도에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목 디스크로 진료받은 맞아요. 이게 한 10년, 11년에 확 증가합니다. 계속 한 25% 이상 확 증가합니다. 그럼 분명히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 말씀하신 대로 목 디스크를 유발하는 자세네요. 이게 고개를 앞으로 구부리는 거네요. 네네. 구부리니까 후방 숨유륜의 이 상처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목은 또 허리랑 좀 더 구부리는 거에 메커니즘이 다른 것이 고개를 이렇게 구부려서 보잖아요. 보면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떨어지는 머리를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목 근육이 세게 잡아 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 근육이 잡아 당기는 힘이 디스크에는 이 압박으로 작용하는 거죠. 훨씬 더 발생 위험이 더 높은 거네요. 높죠. 이게 고개가 떨어지면서 뒤로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근육통도 생길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걸 잡기 때문에 그 근육에 근육통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 무리가 돼서 긴장이 돼서 근육이 뻣뻣해지 근육통이 생긴다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 디스크 내부 손상이 됐을 때 이제 목 주변에 이렇게 통증이 오는데 연관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관통. 우리 이제 심장에 협심증이 생겨가지고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갈 때 명치끝도 아파가지고 협심증인 사람이 활명수 많이 마시고 응급실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먹게 죽지가 아프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 속에 있는 어떤 구조물이 손상이 될 때 딱 그 자리가 아프지 않고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가 찢어졌는데 실제로 아프기는 어깨 근육이 아프거나 어깨 근육이 뭉치기도 합니다. 근육이 누르면 아픈 압통도 생기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명도 들립니다. 어금니가 아프기도 하고 이 악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일반인이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 같이 전문가가 봐서 저도 어렵죠. 팁을 드리자면 네. 이 연관통이 심해지는 자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에 이명이 있는 분은 자기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윙 하는 소리가 났다가 이러면 또 없어져요. 그렇게 목의 움직임하고 맞아 들어갈 때. 그런 경우는 목 디스크가 원인일 가능성이 많죠. 아주 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꼈을 때 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어깨 쭉지가 같이 아프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이건 목 디스크 때문입니다. 목 디스크 증상이랑 큰 의미에서 비슷하게 가면은 그 목 연관통일 수 있습니다. 간혹 목 디스크 연관통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심장내과로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해당 분야 전문의를 찾아가서 일단은 이상이 없다는 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알고 있어야겠는데요. 알고 있어야겠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백년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백년목이라는 책이 지금 절판이 되고 나서 지금 한 1년 넘었는데 제가 그걸 개정판을 지금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백년 허리 갖고는 안 되죠. 백년 목도 있어요. 백년목, 백년목 개정판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또 PPL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디스크가 똑같이 이제 축성 페인이 나오는 거네요. 그 단계에서 그럼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반창고를 잘 붙이면 좋아져요. 이것도 이제 고개를 제끼면 예.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제끼는 시간을 충분히 해주는 게 좋겠네요. 계속 이러고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면 이제 목 디스크도 똑같은 방식으로 척추 위생에 따라서 뒤로 제껴주는 걸 하면은 찢어진 부위가 이렇게 잘 붙어서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이런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목 운동. 목 운동. 그러니까 목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목은 굳이 근력 강화를 꼭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목 디스크 내지는 경추라 그러죠. 목에 있는 척추의 기능은 사실은 힘을 쓰는 구조물은 아닙니다. 허리는 힘을 쓰는 구조물이죠. 그러네요. 체중의 60%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야구공을 하나 던질 때도 다리 힘이 허리를 통해서 어깨로 와가지고 공을 뿌려야만 야구공이 세게 나가는 것처럼 허리는 힘을 써야 되는 구조물인데 비해서 목 경추는요 사실은 잘 움직여줘야 되는. 그럼 뭐 보다 보고 뭐 위도 보고 모션이 더 중요하군요. 모션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1시간에 600번을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나 깨나. 목은 특히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없는 거. 우리 보통 목 디스크 심해지는 사람들 보면요 한 서너 가지 일이 이렇게 겹쳐집니다. 마치 저 스위스 치즈 개념 아시죠? 구멍이 여러 개 맞서 쭉 그 관통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다음 주까지 무슨 기한서를 내야 되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컴퓨터를 하는데 그 부장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막 스트레스 막 받고. 그러니까 컴퓨터 할 때도 이러고 있고 컴퓨터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담배 필 때도 이렇게 막 이런 자세가 되면서 목에 긴장이 증가되면서 디스크 압력이 계속 높아져 있는 거죠. 제가 약간 경추 6번, 7번의 오른쪽으로 살짝 이제 탈출이 있으시군요. 있어가지고 이 뒤로 제껴서 예. 이렇게 뒤로 고개는 뒤로 세게 힘을 밀고 팔은 앞으로 해서 등척성 운동. 등척성 운동. 예. 그걸 좀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그걸 해서 만약에 좋아지셨다면 김 기자님 목 디스크가 엄청 튼튼한 겁니다. 허리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제가 하지 말라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해서 통증이 좋아지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튼튼한 디스크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튼튼한 디스크에 살짝 손상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아무리 해도 디스크는 더 찢어지지 않아요. 워낙 튼튼하니까. 그렇지만 그 살짝 손상이 있는 부분에 있는 염증은 운동하면서 이리저리 퍼져서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그걸 해서 더 아픈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오히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제 특히 목 디스크는 이제 이 견인 치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찢어져서 상처가 난 게 핵심인데 견인 치료하면은 이 붓는 거를 좀 방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견인 치료를 하는 건 이제 탈출된 거를 견인을 함으로써 음압이 걸려서 되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게 정말 음압이 걸려서 되돌아 들어가더라는 과학적 근거가 아직은 나온 적이 없고 또 견인 치료하면서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편안해지면 해도 되지만 해서 더 아프면 하시지 말라. 그렇게.
이 경추건 우리 요추건 뭔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스트레스나 어떤 잘못된 자세 이런 것 등이 생기는데 그 다리 꼬는 건 어떻습니까? 아주 나쁘죠. 나쁜 아, 예. 어떤 사람은 그런데 나는 좌우를 교대로 꼬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다리를 꼬기만 하면 골반이 뒤로 돕니다. 골반이 뒤로 돌면은 요추전반이 무너지고 상체가 벌어집니다. 한쪽으로 꼬면 더 나쁘지만 좌우 번갈아 꼰다고 해서 안 나쁜 건 아닙니다. 또 다리 꼬는 건 안 좋은 거네요. 네, 디스크가 더 찢어지죠. 그래서 일상생활하면서 약간 이 앞으로 숙이는 행동 그런 것들을 최소한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청소할 때도 보면은 왜 앞으로 숙여서 뭘 하고 뭐 하는데 이거 아니면은 좀 똑바로 서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식으로 생활 습관을 좀 갖는 게 중요하고 기구를 이용하시든지. 앉아 있을 때도 이 고개건 허리건 좀 앞으로 숙이는 자세보다는 쭉 펴서 뒤로 약간 살짝 제끼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백년 척추를 위한 자리라고 보겠네요. 네네네. 우리 정승훈 교수님만의 운동은 없습니까? 주로 어떤 운동하세요? 저는 근력 운동도 하고 수영도 좀 하고 걷기도 하고 근력 운동은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가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스쿼트도 하시고요. 아, 스쿼트는 안 하죠. 엄청나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운동이죠. 옛날에 스쿼트를 굉장히 세게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스쿼트 한 140kg, 150kg 했었습니다. 열심히 스쿼트를 하고는 굉장히 아픈 허리 통증의 기간을 한 10년 이상 보냈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 스쿼트는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쿼트 대신 레그 프레스를 합니다. 그다음 레그 어브덕션이라고 앉아서 다리 벌리는 운동. 아, 최근에는 젊은 사람도 많아요. 맞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운동을 세게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이제 학생 때 뭐 역도부하고 뭐 이런다면은 미팅도 하고 했었는데 그 미팅 파트너한테 저 역도부 좀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때만 해도 제일 인기가 없었어요. 징그럽다 그러고 막 무슨 소리야? 정말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몸짱 열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최고 인기죠. 예, 운동을 너무너무 세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거 보면 본인의 척추와 맞는 운동을 좀 잘 찾아가야 되는. 예, 저는 많이 찾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상근 교수님을 통해서 정말 주옥 같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이 정말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에서 100년 허리, 100년 목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낳는다. 정승근 교수와 함께한 척추 건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